잠시 후 9시에는 럭키주가 1.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에이티비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럭키주가 1.20입니다. 코스피가 원달러 환율 급등과 대형 반도체주 약세 등에 급락해서 8,160대에서 장을 마쳤으며 외국인이 20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간 반면에 개인은 사자 맞서면서 수급 공방이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을 위한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관련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가운데 지수를 밀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자보다 478.82포인트 내린 8160.59의 장을 마쳤으며 이날 코스피 낙폭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가운데 역대 1위와 2위는 각각 지난 3월 4일과 5월 15일을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전자보다 316.21포인트 하락한 8323.2로 출발해서 낙폭을 확대해 8038.1까지 밀리며 80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급락장에 장 초반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으며 이후 저가 매수세 등이 유입되어 낙폭은 일부 축소됐습니다. 이날 장마감 시전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6,685조 5,591억 원으로 지난 1일쯤 사상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돌파한 지 3거래 만에 7천조 원을 내줬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9.4 오른 1,539.1원을 나타냈으며 또 오전 10시 반쯤 1,549.1원까지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날 원달러 환율은 13.3원 급등해서 1,529원대에서 주간 거래를 마친 뒤 야간 거래에서 장중 1,540원을 넘었는데 이날 주간 거래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기관 기관이 각각 3조 5,387억 원, 9,430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들였습니다. 또 외국인은 지난달 7일 이후 이날까지 20거래 연속 팔자를 이어갔으며 이 기간 순매도액은 70조 1,58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역대 9번째로 긴 순매도세이자 2020년 3월 5일에서 4월 16일 이후 6년여 만의 최장 기록입니다. 전날 외국인의 순매도액은 역대 두 번째 많았는데 외국인은 이날도 팔자를 지속했으나 개인은 4조 2,238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도 2,38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 반도체도 약세, 하방 압력을 받는 흐름이었으며 뉴욕 증시가 반도체 칩 제조사 브로드컴의 실적 심한 감소 세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으며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각각 1.73%, 0.4에 오른 반면에 기스닥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09% 하락했습니다. 또 기술주 등 브로드컴이 향후 AI 반도체 매출 전망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12% 넘게 급락했으며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등도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랐으나 브로드컴 급락 등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거래 만에 하락세로 들어섰으며 이에 국내 증시도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지속된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장 초반쯤 낙폭을 확대해 한때 8,000선마저 위협받았으며 이날 젠승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해서 한국을 위한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며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시사했으나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해서 출회됐습니다. 한 대시증권연구원이 브로드컴의 부진한 가이던스로 AI 반도체 전망에 대한 위구심이 확대되며 차익 실현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또 환율이 1,540원을 상회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으며 또 젠승황 CEO의 방한 일정 앞두고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확산돼 피지컬 AI 관련주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고 보여냈습니다. 이밖에 이날 저녁 미국 5월 고용보고서 공개가 예정된 점도 시장의 경계감을 키운 모습이었으며 고용보고서에 담긴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고용 등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개인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돼 지수는 일부 낙폭을 줄였으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급락해서 32만원대로 밀어났고 SK하이닉스도 200만원대로 내려섰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최대 주주 SK스퀘어가 급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 삼성물산도 내렸습니다. 또 젠승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방한 전부터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이 번졌던 LG전자, 네이버, 두산 등도 내렸으나 급락장소 은행주가 방어적으로 주목받아 KB금융, 신한지주 등은 올랐습니다. 이밖에 신영증권도 일종 규모의 자사주 소각 소식에 상승했고 삼성전기, HD현대중공업 등도 강세였습니다. 코스피 업종보를 보면 유통,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이 내렸고 섬유의류, 음식료, 담배 등은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7.29포인트 내린 1002.44의 거래를 마쳤으며 전날 코스닥 지수는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에 6거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데도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52포인트 하락한 1035.22로 출발해서 낙폭을 키웠으며 한때 992.8까지 내려 석 달 만에 천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장중 낙폭을 줄여 종가 기준 천선은 가까스로 사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780여억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8억원, 1,448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급락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알테오젠이 내줬고 에코프로, 네임버 로보틱스, 조성 엔지니어링 등도 내렸습니다. 또 워닝 IPS, 서진 시스템, HBSP 등은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전해드린 바와 같이 9,000피 목전에 섰던 코스피가 브로드컴발 글로벌 반도체 조정,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지속, 환율 상승 등의 소조 없이 밀리며 한때 장중 8,000선을 위협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 실서비스 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78.82포인트 내린 8,160.59로 장을 마쳤으며 3.66% 내린 8,323.2로 출발한 지수는 급격히 낙폭을 확대했고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장 직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효과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또 10시 10분쯤 한때 6.696% 내린
8038.1까지 지수가 밀렸지만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또 나스닥 선물 반등 등에 힘입어 이후 투매가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공기관 기관은 3,591억 원과 9,398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개인은 홀로 4조 2,211억 원을 순매수하며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또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99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현 선물 동반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7.29포인트 내린 1002.4세 거래를 마쳤으며 한때 992.8까지 내려 석 달 만에 10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주된 배경으로는 미국 브로드컴의 최근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든 상으로 꼽히며 브로드컴이 전날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인공지능 칩 매출이 시장 전망치 속보 밑도는 16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반도체 수요보단 AI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전용 인프라 및 부대 시설 구축이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출 증가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 반도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건설되는 게 아닌 만큼 AI 관련 투자가 진행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며 내주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앞두고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반도체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브로드컴은 12.59%나 급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도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 몇 달간 반도체가 초강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업종들로 순환매가 나타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각각 1.73%와 0.41% 오랐고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09%나 하락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5% 내렸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국내로까지 이어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날 각각 6.4%와 9.92%씩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한국 증시 급락에는 지난 한 달 사이에만 코스피가 24% 넘게 급등한 데 따른 단기 과열 부담과 반도체 과정의 쏘리 시장 구조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6일 처음으로 7,00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불과 9일 만에 재차 1,000단위 나디 지수를 갈아치우며 전일 미답의 8,000비 고지에 오랐으며 또 외국인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선 직후인 같은 달 7일부터 이날까지 20거래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오며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나머지 부르주 주가가 더 빠르게 오른 까닭에 시점 기준 부유 비중은 오히려 39.08%에서 40.41%로 증가했으나 이날까지 도합 70조 1,576억 원의 순매도 폭탄을 쏟아내며 주가에 부담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개인 자금 유입은 오히려 가속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코스피는 이달 1일쯤 8,801.499로 마감하며 이른바 9,000피의 코앞까지 진격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투지표의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4일 기준으로 37조 7,37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시 과열 우려가 여전하며 미래세증권이 5일부로 국내 최대 규모 지수 상장 펀드인 코덱스 200의 종목군을 2에서 1% 변경해 신규 융자 및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등 증권가에서는 일부 종목에 대한 증거 금융과 종목군을 변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중입니다. 또 반도체 대형주 소린 심화로 인한 변동성 확대 역시 이날 한국 증시 급락의 배경으로 지목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월 이후 전날까지 주가가 각각 59%, 79% 급등했고 유가 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0.8%에서 52.2%도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을 하는 단위 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상장돼 변동성이 더욱 커졌으며 한국형 공포지수 부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70포인트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평균치는 20 전후입니다. 이 밖에
밖에도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기존 전날보다 9.4원 오른 1539.1원을 나타낸 것도 주식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조정은 차익 실현일 뿐 장기적 관점에서 AI 인프라와 반도체의 상승 흐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또 한 키움증권연구원이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주차 변동성이 커졌으나 이들 주도주의 조정은 메모리 다운 사이클 임박, 금리 급등으로 인한 할인율 압박 심화 등 펀드멘털이나 매크로 약재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또 연일 신고가에 따른 시장의 눈높이가 단기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는 특정 이벤트 이후 차익 실현에 나서려는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린 성격이 짙으면서 주도주 비중을 계속 유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충일이자 토요일인 내일은 미세먼지 없이 맑은 대기 속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예보됐으며 당분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오후까지는 맑다가 늦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며 남부지방에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m 수준으로 일며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가 0.5에서 2m, 서해가 0.5에서 1m, 남해는 0.5에서 1.5m로 예상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또 현충일이자 6월의 첫 주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6월의 첫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럭키 뉴스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럭키도어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6월 5일 럭키 주가 1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로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추첨을 하고 그 결과를 1등과 2등으로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계산식으로 추첨을 진행하고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다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20씩 나눠 빼고 소수점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가 나올 텐데요. 그 나머지 수를 1등으로 당첨시키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는 1등간 동일하지만은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다 더하게 되고요. 6개를 다 더하고 난 뒤에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그러고 난 뒤에는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오늘의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어떤 걸로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럭키주가 120 예측 이벤트라는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면 저희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가셔서 예측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참여하실 때 좀 주의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마감 시간 몇 시가 되는지 주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몇 시에 마감을 하냐면 바로 저녁 6시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즉 저녁 6시 이전에는 당일 추첨이 인정되지만 그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다음 날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측 이벤트 마감 시간은 저녁 6시니까요. 그 시간 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럭키주가 120 예측 이벤트 마감 시간은 저녁 6시니까요. 그 시간 이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감 시간은 저녁 6시니까는 다시 한 번 더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또 댓글 달아줄 때 좀 올바르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까지이고 하나만 적어야 참여가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부적절하게 적거나 막 여러 개 이상으로 적으면은 참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에서 20이고 하나만 적어야 인정되니까요. 잘 적을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아무튼 1에서 20이 정답이니까는 이 숫자에 맞게 적도록 다시 한 번 더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럭키주가 120 예측 이벤트는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럭키주가 120 예측 이벤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추첨을 진행을 할 건데 또 추첨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단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단위는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로 계산하지 않고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 단위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만주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하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억원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많이 떨리겠지만은 좀 추첨하면서 잘 들어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앞으로도 이 결과 한 번씩 전해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당첨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추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 5일 럭키추가 120의 추첨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네, 한 번만 전해드리니까는 잘 듣고 당첨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량은 46,319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코스피의 거래 대금은 48만 5,195억 원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코스닥의 거래량은 72,435만 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10만 7,025억 원으로 기록됩니다. 네, 코스닥 거래 대금 10만 7,025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4개를 다 합하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할 시간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리고요. 네, 시청자분들도 그 값을 따면 얼마가 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정답인지 오답인지 바로 전해 드릴 테니까요. 계산 다 하고 난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직접 계산하면서 얼마인지 전해드릴 테니까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답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일단 계산하고요. 계산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1등만 합한 결과 얼마인지 좀 궁금하셨을 텐데 70만 대가 나왔습니다. 네, 즉 70만 대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얼마인지 바로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개를 다 합한 결과는 바로 72만 974입니다. 네, 72만 974가 나왔습니다. 네, 이 값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 200을 먼저 나누게 됩니다. 200으로 나누면 3554.87입니다. 하지만 소수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소수점을 제거를 해야 할까 싶은데요. 일단 소수점을 제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소수점 먼저 제거를 할 텐데 일단 소수점을 제거하면 3554입니다. 하지만 또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가 문제일 것으로 보일 텐데요. 일단 100일은 7번씩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7 곱하기 20은 3540, 즉 354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3540을 뺀다면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14, 즉 14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4층이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14, 즉 14층이 됐습니다. 14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요,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인데 2등 보너스는 코스피 200의 거대량과 거대대금까지 추가가 됩니다. 이제 이것도 한 번만 전해드리니까는 잘 들어주시고요. 2등 보너스도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진행하고 먼저 코스피 200의 거래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등 보너스의 거래량은 19,947만 주로 기록됩니다. 자, 다음은 2등 보너스의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은요, 44만 7,296억 원으로 기록됩니다. 44만 7,2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시청자분들도 계산 얼마인지 따라하시고요. 저희는 계산이 끝났는데도 이것도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 얼마인지 좀 신속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117만 8,217입니다. 117만 8,217로 기록이 됩니다. 117만 8,217이 됐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먼저 200을 나누게 됩니다. 200으로 나누면 5,891.08호입니다. 그런데 먼저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가 변수인데 일단 294번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4 곱하기 20은 5,880, 즉 5,88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5,880을 빼면 11.08호입니다. 하지만 또 소수점도 있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소수점을 제거를 한다면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11, 즉 11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11층으로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끝나는데요.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 결과입니다. 1등은 14층이고 2등 보너스는 11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14층과 11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희 럭키쭈가 1, 20 평정 변경 관련 안내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SBS 축구 예능 이른바 골대녀가 요즘에는 10시 10분에 방송을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수요일 밤 9시에 방송을 하게 된다는 그런 사연이 나오면서 불가피하게도 저희 럭키축가 120은 다음 주부터 방송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몇 시에 시작을 하게 되냐면 우선 수요일은 8시에 시작합니다. 수요일은 8시에 시작하고요. 그 나머지 요일은 8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8시, 그 나머지 요일은 8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방송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사이 앞당겨지게 되니까요. 시청하실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9시가 아닌 8시에서 8시 30분쯤에 방송을 하게 되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시청자분들께 착오와 양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 9시가 아니니까는 다시 한 번 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SBS 골대녀 여파로 방송 시간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양해 말씀과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은 현충일이고요. 또 6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럭키조가 120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